안녕하세요. 주요 증시 이벤트를 통해서 대박내는 투자 가이드 대박 캘린더 시간에 이가람 주머니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과 어저께 시장을 한번 봐볼까요? 굉장히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굉장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단계 격상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요.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경기 우려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다면 국내만 빠져야 되는데 미증시도 많이 빠졌고 중국과 홍콩도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은 그 이유부터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자면, 자, 먼저 환율 같은 경우도 원달러 환율, 달러원 환율이 다시 한번 더 1,150원을 터치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더불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1.3을 이탈을 하면서 굉장히 경기 우려감도 생기고 있었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또 뭐를 하냐면 중국이 이제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콩 증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빠졌고, 그에 따라서 또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까지 같이 영향을 받았었는데, 오늘 보게 되면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금요일 날 큰일 났다. 이거 오장 끝날 때까지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홍콩 차트를 노란통에다 올려들었어요. 자, 홍콩이 2시를 기점으로 반등을 합니다라고 했더니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올라가죠. 그러면서 우려감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1,150원 찍어놓고 내려오면서 마감이 됐고,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장중에 1.3 위로 올라가면서 다시 한 번 더 다음 주에 대한 기대감, 또 다음 주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시황적인 이벤트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미증시가 반등을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장을 포기하고 모든 종목을 다 매도하기보다 내가 어떤 종목을 더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포트를 조금 더 줄여서 어디에 집중을 해봐야 될지,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와중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도 또 있었죠. 바로 진단키트가 대장으로 나타나면서 코로나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이유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벤트 내용에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느냐면, 제가 이번 주에 7월 8일부터 어제부터였죠. SD바이오센서가 공모 청약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진단키트의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SD바이오센서가 지금 공모 청약 상해에서의 시가총액이 약 5조 원대입니다. 근데 지금 시젠이 올라서 시가총액이 4조 원대예요. 근데 영업이익과 매출액, 자본 총액까지 봤을 때는 SD바이오센서가 시젠의 약 3배가 앞섭니다. 그러면 시가총액도 제대로 밸류를 받으려면 시가총액이 따상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SD바이오센서가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즌을 비롯해서 많은 종목들이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제가 노란톡에다가는 딱 2종목 말씀드려요. 어떤 거 말씀드렸어요? 국내를 본다면 휴마시스, 미국을 본다면 엑세스바이오다. 그래서 제가 공략한 거는 휴마시스는 힌트를 드리고 공략은 엑세스바이오로 공략을 해봤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는지 한번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휴마시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엑세스바이오는 오늘보다 어제와 그 전부터 올라갑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자, 이게 바로 수요일이죠.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커진 순간부터 진단키트가 올라갔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진단키트는 올라오고 있다가 횡보 중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SD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 청약이 있으니 이쪽 진단키트가 다시 한 번 더 리레이팅이 될 수 있다. 재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부과가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엑세스바이오를 올라가기 전이었어요. 바로 월요일부터 제가 엑세스바이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월요일과 화요일날 잡으신 분들은 갑자기 수요일날 터지면서 진단키트가 대장이 나타났고, 그 대장주 중에 하나가 엑세스바이오와 휴마시스였죠. 자, 이 아래에서 월요일에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엑세스바이오는 고가대에 봤을 때 약 18%의 수익을 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수요일 날도 노란톡방에다가 자, 2개를 본다면 휴마시스와 엑세스바이오입니다라고 말씀드린 순간부터 잡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시가에 잡았어도 10% 이상의 수익을
가볍게 낼 수가 있던 게 바로 이번 주에 진단 키트로 봤었던 이벤트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본다면은 어떻게 분석을 해서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와 시가총액과 매출의 자본 총계 이런 재무적인 분석까지 같이 겸한다면 충분히 대장주에 대한 종목도 다 같이 골라낼 수가 있다는 게 제가 보여드렸던 방법이었어요. 그렇다면 XS바이오를 내가 지금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마도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주말이 껴있기 때문에 주말 효과로 확진자 수가 감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려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XS바이오도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은데 이슈를 본다면은 자가진단 키트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XS바이오는 본점이 미국이에요. 한국이 아닙니다. 미국 내에서 자가진단 키트의 FDA 승인도 앞두고 있고요. 그다음 더불어서 지금 영업이익에 대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가지고 있고 미국 내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빠지기보다 다음 주에는 밀려도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 조금 더 가지고 계시다가 눌림 이후에 한 번 더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보시면은 아마 조금은 더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외에 내가 또 다른 종목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말고 다른 거를 보셔야 되는데 다른 거 어떤 거 본다? 이 다음 주에 일정을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지금부터라도 살펴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다 노란톡에다가 말씀드린다고 했죠. 들어오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너튜브를 여십니다. 너튜브에 접속하셔가지고 검색란에다가 매일경제TV라고 검색을 하시면 지금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시면 대화창에 지금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 주소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많이 클릭하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아마 굉장히 많은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어떤 대박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 일정을 보게 되면 일단 QR코드 활용을 해서 코로나19의 백신 접종이 증명이 된다는 일정이 있고 4단계가 이제 격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면 또 증시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강력한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서 오히려 확진자 수는 감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는 뭐다? 경기의 정상화. 그러면 지금 빠지고 있는 실적이 뒤에 받치고 있는데 주가가 밀린다? 그런 종목들은 아래에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다음 주에 올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게 아마 더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4단계라고 해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우려감을 가지기보다 오히려 실적 주들은 저가 매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선 레이스가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예비 후보자 등록이 있고요. 완료는 내년 2월이기 때문에 물론 긴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 안에서도 많은 정당에서의 후보들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정치 관련 정책 관련의 종목들도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 코너 끝나고 마지막에 마인드맵 코너가 있는 걸로 아시죠? 거기서 오늘은 대선 정책 관련의 정책 코너를 다룬다는 거 알려져 있으니까 그것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요일 날의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의 일정을 보자면요. 오비고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을 합니다. 이거는 스마트카와 관련된 종목인데 최근에 와서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이 재미는 없었지만 이 종목은 또 재밌을 가능성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 경기는 코로나19 백신에서 자유접종 시행한다라는 소식이 있고 그다음에 현대차 아산공장 가동 중단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차 이거 공단 중단하면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것보다도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현대 아산공장은요. 전기차로 전환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 라인을 세워놓고 장비를 바꾸고 이걸 지금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악재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 세 번째 건데요. P&K 피부임상연구센터가 기관 대상 IR을 합니다. 근데 이게 기관 대상 IR을 왜 하느냐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뭐 하는 기업이냐면요. 봤을 때 P&K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영어입니다. 영어 P, 그다음에 N, 영어로 K. 근데 피부 임상하는 거에 대한
연구를 하는 센터다. 쉽죠? 피부 임상을 연구하는 센터입니다. 그런 회사가 지금 시장에 상장이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뭐 하는 회사겠어요? 화장품 관련된 회사입니다. 화장품이 지금 1분기와 2분기 때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회복을 해줬죠. 그리고 화장품도 개수가 굉장히 많아졌고 브랜드도 굉장히 많이 지금 상장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가 많아지고 화장품이 출시가 많이 될수록 임상시험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업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또 하나가 지금 이 기업은 중국에 법인 설립을 하면서 중국에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중국에서는 화장품 관련된 법을 바꿨어요. 그에 따라서 중국도 역시나 진입 장벽을 높여놨고 임상시험에 대한 부분에 동물을 배제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국에 진짜 진출을 제대로 해서 실적을 찍히기 시작한다면 피부임상 연구센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의 매출도 굉장히 크게 나올 종목이기 때문에 IR을 지금 굉장히 이번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실적에 대한 부분도 홍보를 해야 되고 자기네 중국에 대한 진출에 대한 내용도 더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관들 대상으로 IR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다는 모멘텀이 있는 거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서 한번 어떤 내용 올라오는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보시면 아마 더 좋은 자료가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일정 뭐가 있냐면 이제 뭐 SK 스마트 팩토리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모멘텀 종목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추후에 분명히 LG 쪽이나 삼성 쪽이든 SK 쪽이든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수주가 분명히 한 번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대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꾸준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을 제외하고 뭐 일본과 호주 뭐 이런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쿼드 4국이 AI와 반도체 관련된 협력 회의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얘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증시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기 우려에 대한 좀 우려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은 미국이 다시 한 번 더 실적에 들어갑니다. 어떤 거다? 다음 주는 금융주, JP모건 체이스를 시작으로 해서 금융주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전망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 미증시에서 금융주가 빠진 이유가 2분기 이후로 해서 피크아웃이다. 이제 3분기부터는 실적이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평가가 나타나면서 금융주가 많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선반영으로 밀렸기 때문에 진짜로 실적 발표 이후에 금융주가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밀리고 있는 금융주들 뭐 하나금융투자 아니면 대표적으로 신한지주 이런 종목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이번에 첫 번째 처음으로 중간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 외에 따른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금융주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도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여기부터가 이제 시황적으로 시장을 돌릴 수 있는 일정이 되기 때문에 요건 제가 자료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소비자 물가지수를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그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이때부터 굉장히 우려감이 있었어요. 와, 갑자기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에 따른 우려감이 생기면서 오히려 이때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약간 정상화가 되고 있죠. 이번에도 이전보다는 내려갈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시장을 한 번 더 돌릴 수 있는 이벤트거리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들 다음 주에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주 지표도 한번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러한 자료들 가지고 와봤으니까 열심히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요거 다음에 그 다음 날의 일정은 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 날의 일정은요. 인 코스메틱스 코리아라고 해서 코스메틱스 화장품 관련 쪽이거죠. 근데 인입니다. 화장품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의 요 컨퍼런스가 열린다. 결국에는 원료 쪽이나 뭐 기기 제품들 이런 것 쪽이기 때문에 아까 살펴본 P&K 피부임상연구센터도 또 이와 또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일정 보시면서 어떤 종목도 한번 움직이는지 아니면 어떤 기업이 참가하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리밸류스가 또 기관에서 IR을 하고 헬리스미스가 현재 경영권 분쟁 중에 있습니다. 소액 주주와 경영진 간의 분쟁 부분이 있는데 임시주총이 나타나주고 있는 일정이 있으니까 요거 이후에 결과에 따라서 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저는 주목하고 있는 거는
더존 비존이에요. 제가 이건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더존 비존이 임시 주총을 였는데 여기 핵심이 뭐다? 바로 신규 이사 선임이다. 왜냐? 베인 캐피탈에 이사가 들어온다. 그 얘기는 어떤 거냐면 제가 이 더존 비전도 한번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도 더존 비전이 이 앞에를 보게 되면 더 위에 있었어요. 원래 막 11만 원, 12만 원대에 있다가 쭉 내려옵니다. 자, 보시죠. 여기 보게 되면 요 위가 12만 원대예요. 이때 베인 캐피탈이 더존 비전의 최대 주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대주주가 나가니까 쭉 내려왔는데 다시 8만 원대 자리 잡으면서 올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키워서 차트를 보여주시면요. 아래에서 다시 한 번 더 8만 원대를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죠. 제가 이때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존 비전 임시주총 일정이 있으니까 한번 잘 봐야 되는데 기업 내용 또한 굉장히 좋고 실적도 2분기에 굉장히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결과 올라갔어요. 시장이 내려갔죠. 이 종목 어때요? 빠졌나요? 안 빠집니다. 내려는 갔었죠.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저가 매수가 들어옵니다. 누가? 연기금이. 연기금 창구 통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니까 오늘도 양봉 전환 플러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정상화가 된다면 이러한 종목들은 굉장히 실적이 좋은데 주가만 빠졌다. 그러면 주가는 오히려 더 올라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수익 중이겠지만 앞으로 더 가져가는 관점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이제는 10만 원 언저리까지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일정? 임시주총을 통해서 최대 주주로 들어온 베인 캐피탈의 이사가 이제는 이 더존 비전의 내부로 들어온다. 그러면 미국 쪽으로의 진출, 해외 글로벌로의 점유율도 올라갈 수가 있겠고 또 하나 2분기 실적이 왜 좋냐면 작년에 아마 회사 직장인분들 아실 겁니다. 자, 비대면 바우처를 신청하세요라는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 비대면 바우처의 수혜 종목이 바로 더존 비전입니다. 그런데 1분기 때 그게 인식이 됐어야 됐는데 1분기 때 실적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게 2분기에 실적이 반영이 될 거라서 작년에 비대면 바우처 굉장히 많이 신청했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게 바로 더존 비전이기 때문에 실적 성장을 본다면 충분히 더 올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렸으니까 이러한 부분 만약에 다음 주에 밀린다면 또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시면 아마 중장기 모멘텀으로도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공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종목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일정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정이 뭐가 있냐면 이제 이주 쪽에서 탄소 시장 개혁안 공개가 예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정인데 파월 연준 의장이 하원에서 통화정책 보고 예정이 있습니다. 이건 또 수요일과 목요일 날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일정이 있다 보니까 증시가 밀렸을 때 이제는 파월 연준 의장 멘트 끝나고 나서 반등하지 않을까. 통화적인 정책 완화적으로 더 가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장이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미국의 6월 생산자 물가 지수도 같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다음 주도 무조건 빠진다, 무조건 올라간다기보다 이러한 일정 지표가 있으니까 미증시를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나는 잘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 노란통에서 다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역시나 또 블랙록과 시티그룹의 실적 발표를 합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하고 컨퍼런스 콜에서 어떠한 멘트를 하는지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금융주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에 대한 걱정은 조금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목요일 날의 일정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목요일 날의 일정은 7월에 금통위가 열립니다. 여기서 이제 소수 위험 몇 명만이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멘트를 한다면 하반기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멘트가 나타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챙겨보셔야 될 상황이 될 것 같고 만약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럼 뭐가 올라가겠어요? 금융주가 바닥에서
다시 한번 턴에서 올라가는지를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3기 신도시 1차 사전 청약이 있고, 근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미래 포럼과 뭐 이제 기아의 첫 전용 전기차인 EV6도 양산에 돌입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완성차보다도 부품주들, 지금 2차 전지 굉장히 잘 가고 있죠. 그 외에 따른 부품주들도 아마 실적 개선에 대한 여지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그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뭐가 있냐면, 중국도 이제 지표가 있어요. 6월 산업 생산과 소액 판매, GDP, 고정자산 투자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약간 안 좋게 발표될 수 있겠지만은 과연 긴축으로 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기준점이 됩니다. 그러면 중국 증시 약간 눌려 있는데 요거 이후에 올라가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중국이 올라간다면 누가 올라간다? 우리가 올라간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미국도 산업생산과 또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지수 발표되기 때문에 다음 주는 다른 종목에 대한 일정보다도 증시에 대한 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는 게 아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멘트들을 꼭 챙겨봐야 되고 꼭 챙겨봐야 될 뉴스거리가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금요일 날의 일정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 일정 보게 되면 드디어 이제 SD바이오센서가 신규 상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마도 월요일과 화요일은 확진자가 줄어들고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은 늘어날 텐데 그때 때마침 SD바이오센서가 신규 상장을 한다? 그러면 이 종목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다른 진단키트도 미리 움직인다면 아마도 진단키트 종목들의 주가의 피크아웃이 한번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관점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JYP가 또 새 걸그룹을 런칭한다라는 예정도 있습니다. 근데 엔터사들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아마도 2분기, 3분기, 4분기 연속적으로 영업이익이 더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엔터사들, 뭐 JYP뿐만 아니라 YG엔터나 SN도 추가적으로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옵션 만기가 있어요. 그에 따라서 미국은 다시 한 번 더 지표도 있고 옵션 만기도 있기 때문에 미증시에 굉장히 많이 움직일 겁니다. 그렇대요. 미증시에 대한 흐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지금 준비한 내용인데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존 비전 같은 경우는 베인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상업펀드가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때 단가가 12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단가는 9만 원에 있죠. 그번 12만 원을 지금 갈 것이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차트 한번 찾아봅시다. 자, 맘스터치 같은 경우는 상업펀드가 들어온 다음에 1년 동안 내려갔어요. 그래놓고 최근 들어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면서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를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맘스터치 같은 경우도 이번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많이 내려왔다가 움직임 없다가 1년 지나고 나서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게 맘스터치입니다. 이런 것처럼 더존 비전도 나중에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걸로 기대되는데 이때 맘스터치보다 주저하는 책으로 자사주 매입을 3번, 4번 합니다. 그러면 주가를 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자, 어떤 거냐? 락앤락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다 락앤락이라고 검색하시면 자, 락앤락이에요. 자, 주가가 바닥에 있었죠? 이때부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왜 올라왔을까요? 자사주 매입을 200억을 합니다.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그때부터 약 70%가 올라간 다음에 밀려 내려와서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데 지금처럼 막 흔들리는 주가에서도 주가가 안 빠져요. 왜 안 빠지냐면 락앤락의 최대 주주가 홍콩계 상업펀드입니다. 근데 그 상업펀드가 들어온 지 4년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상업펀드가 영원히 경영을 하기 위해 들어온 게 아니라 회사를 키운 다음에 더 비싼 가격에 팔기 위해 들어오는 게 상업펀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기보다 앞으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그 상업펀드가 나가려면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16,000원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상업펀드가 손실 없이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상업펀드가 수익을 내면서 나가려면 지금 이 13,600원에 있는 이 종목이 2만 원을 가야 그 상업펀드가 손실이 없이 나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올려놨는데 때마침 실적도 잘 나왔어요. 제니퍼룸이라는 거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락앤락은 더 이상 지금 그 용기 관련된 종목만은 아니에요.
소형 가전제품도 같이 가지고 있고 소형 가전제품인 제네포름이 실제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락앤락 용기로만 보지 말고 소형 가전으로 더 본다면 2분기와 3분기도 실적 발표가 잘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간다. 그럼 나중에는 어떤 모멘텀이다? 매각에 대한 모멘텀도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업펀드가 들어온 다음에 주주 환원책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늘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중에 하나가 맘스터치는 성공해서 올라갔고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락앤락이고 추후에 다시 한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건 뭐다? 더 좀 비존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더 좋으니까 이런 것도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한다? 제가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이 자료들과 함께 제가 이런 자료들도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노란톡에 들어오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바로 너튜브에 오신 다음에 너튜브에서 매일경제를 검색을 합니다. 그럼 매일경제의 빨간 네온박스로 실시간이라고 떠 있을 거예요. 거기 들어오시면 대화창에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 주소가 아마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들어오셔서 터치하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다음 주부터라도 저와 함께 이제는 실적 시즌에 맞게끔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또 더불어서 오늘 말씀드린 이 종목에 대한 자료들도 다 정리해서 일요일 날 언론 보도까지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아마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요. 그 많은 정보들과 함께 또 저와 함께 이번 한 주, 다음 주 한 주도 또 대박 내는 한 주 만들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주요 증시 이벤트를 통해서 대박 내는 투자 가이드 대박 캘린더의 이거란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